만약에요, 여러분의 평범한 부엌이 단 30분 만에 근사한 미니 양조장으로 변신한다면 어떠세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딱 30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속에 숨은 과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겁니다. 보통 맥주 만든다고 하면 막 거대한 공장에 복잡한 기계들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핵심 원리만 알면요, 진짜 별거 필요 없어요. 저기 보이는 저런 장비들 다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거. 그냥 빈 생수병 하나, 그리고 스틱 설탕 몇 개, 이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잠깐, 무작정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만들려는 이 맥주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 그 영혼부터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단행복발 발효,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맥주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 맥주 양조의 가장 큰 골칫거리랑 또 그걸 해결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와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도는 어때요? 그냥 그 자체로 달콤한 당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으깨서 효모만 툭 던져주면 알아서 술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맥주의 재료인 보리는 완전 달라요. 여기엔 당이 없고 효모가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전분 덩어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에선 마치 이어달리기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싹을 틔운 보리, 그러니까 몰트예요. 이 몰트가 먼저 나서서 딱딱한 전분을 효모가 먹기 좋은 달콤한 당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바통 터치!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자인 효모가 그 당을 낼름받아서 열심히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발효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단행복 발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주의 뼈대가 되는 달콤한 액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그냥 설탕물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맥주다운 개성을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호비입니다. 맥주의 영혼이라고도 하죠.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으로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맛의 균형을 딱 잡아주고, 또 하나, 아주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맥주가 쉽게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에일이랑 라거 있잖아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재료?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온도랑 효모의 종류, 딱 두 가지입니다. 따뜻한 온도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에일 효모는 막 과일 향처럼 화려하고 풍부한 맛을 만들고요. 반대로 서늘한 곳에서 얌전히 일하는 라거 효모는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만들어요. 결국 온도가 이 미생물들의 성격, 아니 운명 자체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신기하죠? 좋아요. 이제 맥주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양조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0분 만에 맥주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원액캔 덕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밀키트 아시죠? 딱 그거예요. 맥주계의 프리미엄 밀키트. 가장 귀찮고 시간 오래 걸리는 7시간짜리 공정을 누가 이미 다 해서 이 캔 하나에 싹 압축해 나온 거죠. 우리는 이걸로 정말 마법 같은 일을 해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 과정이 생략됐다고 해서 과학의 원리까지 생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완벽한 소독이에요. 에이, 그냥 주방세제로 빡빡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이 달콤한 액체는요, 우리가 쓸 착한 효모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온갖 잡균들한테도 이게 완전 맛집이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버린다? 그럼 우린 맥주가 아니라 시큼한 식초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쟁적 배타성 원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인 효모 군대가 먼저 영토를 점령해서 다른 적군이 들어올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소독이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입니다. 이건 딱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35, 섭씨 35도입니다. 효모를 넣기 전에 물 온도를 쟀을 때 절대로 이 온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효모는 그냥 밀가루 같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생물이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35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닿는 순간 그냥 세포벽이 뻥 하고 터지면서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가 맥주 만들으라고 고용한 소중한 일꾼들을 펄펄 끓는 물에 던져서 몰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세 번째 규칙. 이건 듣고 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알코올 발효는 산소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맞아요. 그런데 왜 일부러 산소를 넣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본격적인 알코올 발효는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나요. 하지만 그 전에 효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번식이죠. 군대가 큰 전투를 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병력을 막 늘리잖아요. 효모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산소를 이용해서 자기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해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만든 다음에 산소가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코올을 만드는 전투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규칙입니다. 이것도 진짜 의외일 거예요. 효모를 딱 넣고 나서 절대 저으면 안 됩니다. 네? 잘 섞이라고 저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건조 효모는요, 깊은 잠, 그러니까 동면 상태에 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거든요. 얘네들이 물에 닿아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이걸 막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세포들이 다치거나 터져서 죽어버려요. 막 잠에서 깬 아기를 허리케인 속에 던져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수면 위에 살살 뿌려만 두세요. 그럼 알아서 조용히 부드럽게 깨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탄산이 하나도 없는 김 빠진 보리차 같은 맛이에요. 밍밍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톡 쏘는 시원한 맥주로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병입 숙성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발효가 끝난 맥주를 병에 옮겨 담아요. 그리고 아직 그 안에 살아있는 효모들한테 자, 이게 너희 마지막 밥이다 하면서 설탕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뚜껑을 아주 꽉 닫아버리는 거죠. 바로 이때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서 헨리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효모가 설탕을 먹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뿜어내는데 병뚜껑이 꽉 닫혀 있으니까 이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맥주 액체수 쪽으로 꾸역꾸역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실 때 느끼는 그 짜릿한 탄산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진짜 유용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페트병으로 만드신다면 뚜껑 닫기 전에 병을 손으로 살짝 찌그러뜨려 보세요. 그리고 며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럼 병 안에 가스가 차면서 찌그러졌던 병이 빵땅하게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손으로 딱 만져보면 아, 내 맥주가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고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 30분의 과학 실험, 그리고 며칠간의 설레는 기다림,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나만의 특별한 맥주 한 병이 탄생하는 전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맥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를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지휘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김치, 치즈, 아니면 식빵 한 조각, 그 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세계가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 저녁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속에 살아 숨쉬는 이 작은 생명들의 경이로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